푸른방송 본관 입구에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집결지가 들어섰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달서구는 플라스틱 프리 확산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갖고 5월 3일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0일 성서공단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대구시민 생활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6호기가 대구 달성군 소재 테크노 고 배수지에 21일 종ung됐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금난새의 마티네 콘서트 카니발을 5월 7일에 개최합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은 6월 30일까지 자생 동식물 세밀화 특별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난 4월 8일부터 달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 중입니다. 푸른방송 본관 입구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집결지가 21일 들어섰습니다. 이날 죽전동 어르신 등 130여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08시 20분 첫 차를 시작으로 14시 50분 마지막 차를 끝으로 어르신들을 달서구 예방접종센터인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으로 시간을 나눠 이동됐습니다. 접종에 앞서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2만 9천여 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를 4월 7일 기준 80% 이상을 받았으며 이 중 온라인 예약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각 동별 1개에서 2개소의 집결지를 만들어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어르신들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이후 이상 반응 발생 확인을 거쳤으며 다시 준비된 택시를 이용해 안전하게 집결지로 모셔졌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백신을 맞으신 어르신들은 3주 뒤인 5월 12일에 2차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말에는 달서구 관내 두 번째 예방접종센터가 달서구 월배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달성군에서도 4월 22일부터 달성군 화운농협 유통센터 2층 대강당에 달성군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21일 0시 기준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3에서 4월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상자 중 접종률은 11.6%이며 현재까지 대구시 총 인구 대비 접종률은 약 3.2%로 나오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9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0일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하덕, 안영란, 박광규, 박종길, 이성순, 원종진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으며 제27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인류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전국 시군구,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달서구청장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임시의 마지막 날인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21일 구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대구 경북환경본부와 플라스틱 프리 확산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3일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달서구는 아이스팩 수집 운반 세척, 수요처 발굴 등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하고 한국환경공단 대구 경북환경본부는 아이스팩 보관 장소 및 수거함을 제공해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협조하는 지원을 합니다. 달서구는 젤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아이스팩 모다요 사업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아이스팩 충진제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 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가 안 되고 소각이나 매립도 어려워 발생량을 억제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비닐로 포장된 젤 형태의 세척된 아이스팩을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아이스팩 4개당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바꿔줍니다. 다만 물이 들어있거나 종이 재질로 된 아이스팩은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된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재활용 작업을 거쳐 관내 식품업체 및 전통시장에 무상으로 전달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 일환으로 폐건전지 10개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 2개나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교환해주고 종이팩 1kg은 화장지 2롤이나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교환해주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가 20일 성서공단 내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매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내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달서구 지회 회원들과 성서코끼리 봉사단, 용산 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등 지역단체 회원들도 함께 참여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교통안전 전단지를 배포하며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특히 4월 17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대구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함에 따라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장애날을 맞이해가 우리 회원님들이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통장애인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매월 우리 교통장애인 봉사대 각병은 회장님과 많은 회원님들이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정말 많은 회원들이 나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통장애인들 캠페인 하는데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교통사고를 없애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 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는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들과 대구시장, 시의회 의장, 시교육감, 주요 장애인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또한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도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현장 낭독과 장애인 대상 등 장애인 복지 정진에 헌신 봉사한 유공자 6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 중 현장에서 20여 명이 대표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6호기가 대구 달성군 소재 테크노 고 배수지에 21일 준공됐습니다. 대구시민 햇빛발전소 6호기는 대구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주관해 대구시민 51명이 출자하고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테크노 고 배수지에 99.6kW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부지를 일정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대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며 전력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출자한 시민들에게 출자 금액에 따라 배분하고 수익률은 약 4% 정도입니다. 이번 햇빛발전소 건립으로 연간 56여 톤의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효과로 소나무 429그루 식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2007년부터 수성못 상당공원 1호기 30kW 규모를 시작으로 5기를 운영 중이었으며 연말까지 대구 지역에 99kW 규모의 발전소 3기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5월 7일 오전 11시 렉처 콘서트 세 번째 기획으로 지휘자 금난세의 마티네 콘서트 카니발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마티네 콘서트는 수많은 명곡을 남긴 프랑스의 유명 작곡가 생상스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관현악곡 동물의 사육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14개의 짧은 악장으로 온갖 동물들을 섬세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해 동물원의 한상곡이라고도 불리는 동물의 사육제는 웅장한 피아노와 현악기의 연주가 돋보이는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선율로 물속 세계를 표현해 판타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되는 수족관,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백조에 이어 피날레까지 총 11곡을 디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와 더불어 이번 마티네 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김상은과 윤성애, 메조소프라노 김보라, 테너 차경훈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오페라와 콘서트를 통해 관객을 만나고 있는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해 유명 오페라 속 주요 아리아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입장권은 전석 2만원으로 대구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은 6월 30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한반도 자생생물세밀화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시는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한반도 자생생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자생동식물세미라 역대 수상작품을 전시합니다. 전시에서는 한반도 산냥과 올빼미, 딱따구리, 단양 숙부쟁이 등 다양한 세미라 총 34점을 선보입니다. 자생생물세미라는 동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들을 학술적이면서 아름답고 세밀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세미라는 카메라로 담아내지 못하는 동식물의 세세한 고유의 형태적 특성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생물의 아름다움과 주요 기관의 구조 등을 정확하게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불법 노상 적치물을 연중 단속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 상시 점검반을 운영, 불법 노상 적치물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 앞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무단 적치물로 이웃 간의 분쟁이 빈번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카카오티 자전거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까지 적치물 1,564건을 자진 정비하고 상습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5건에 170만 원을 부과했으며 주말 집중 수거 1개 반이 상시적으로 순찰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노상 적치물 정비, 주말 불법 현수막 철거, 매월 환경살림의 날을 운영하는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인형극 이야기입니다. 신청한 어린이집 26곳 700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식생활 개선, 어린이 영양위생 인형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양, 위생 인형극으로 어린이집 안에서 외부 아동 없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인형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추진하는 소식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비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감축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산정해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 대비 최근 사용량과 비교,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세대당 연간 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달서구는 현재 33,194세대가 가입했으며 21,324세대에 대해 1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실가스 5,182톤 감축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도원지 수달생태섬에 수달가족이 입주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설치한 수달생태섬에 수달이 입주하는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수달보호 환경 보존을 위한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도원지는 월광수변공원, 산책로 등이 있는 친수 환경 공간으로 수달이 자주 발견되는 등 수달의 서식처로도 유명하지만 수달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달서구에서 지난 3월 36제곱미터 크기의 수달생태섬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 50억 원을 확보해 도원천에서 진천천을 거쳐 달성섭지에 이르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목원 풍경 그린 아파트가 도원 119 안전센터와 소방 합동 훈련을 함께한 소식입니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도원 119 안전센터에서 소방차를 동원해 가상으로 302동 상층부 화재를 진압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화재로 인해 대피하지 못한 입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는 소방 매트를 설치해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입주민들과 어린이집 선생님, 유아들은 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제1회 추경 8,570억 원의 예산을 확정한 소식입니다. 4월 16일 달성군 의회 의결로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기정 예산보다 440억 원이 늘어난 8,570억 원 규모, 일반 회계는 8,487억 원, 특별 회계는 83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민선 7기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이루어진 소식입니다. 17일부터 달성군 다사업 문양리의 이상태 씨논에서 첫 모내기 작업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모내기 한 편은 조생종 품종으로 전년보다 3일 정도 빨리 이양을 시작해 추석 전 수확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관내 벼 재배 전 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및 종자 소독용 약재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4월 7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 21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13회차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교육은 텃밭 설계, 친환경 작물 재배 관리, 치유농업 등 이론과 실습 83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 수료생은 농업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중 도시농업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해 학교 등 도시농업 관련 교육기관에 배치돼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달성군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 아동을 대상으로 화상상담 운영 소식입니다. 유선전화 상담으로만 파악하기 힘든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담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부모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동시간대에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대면 방식의 상담과 병행해 실시됩니다. 화상상담 도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가족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점, 적시에 복지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다섯 번째는 사문진 주막촌 내 공공미술작품 전시 소식입니다. 사문진 주막촌 잔디광장 일대가 공공미술작품으로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사랑이 표현된 총 16점의 작품은 벽화 9점과 입체 조형물 6점으로 사문진 입구, 교각 벽면과 주막촌 뒤 곳곳이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달곡미 아트스페이스가 참여한 렛츠 윈 어게인 작품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작품으로 코로나19 응원 메시지를 담은 종이배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평범한 일상이 소중해진 현 시점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이병철, 성희동 작가의 작품 하트의자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어르신들의 편의시설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달성군의 새로운 문화적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도서관의 제53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소식입니다. 한국도서관상은 1969년에 제정돼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과 문화 진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표창해 그 공로를 치하하는 도서관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달성도서관은 1991년 12월 개관 이래 달성군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 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및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볼리 중학교의 풍성한 독서 행사 이야기입니다. 14일부터 20일까지 도서관 주관 및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열린 행사는 꽃을 선물하는 세계 책의 날 유래를 살려 꽃과 함께 책이 온다를 큰 주제로 학생, 교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행사는 아름다운 단어를 꽃모양 포스트잇에 적어 전시 보드판에 부착하도록 하는 책 속에서 따온 단어, 현재 읽고 있는 책이나 자신의 서가를 찍은 사진을 도서관이 운영하는 SNS에 남기는 내게로 온 책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점점 책과 멀어졌던 새볼리 중 학생들은 오랜만에 도서관을 찾아 각종 체험을 하고 다시 독서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웠다며 후기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월배초등학교의 1수업 2교사제 운영 소식입니다. 1수업 2교사제란 담임교사의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 협력 교사 1명을 추가로 배정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정서적 부적응 학생의 수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임선생님과 수업 협력 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업 전후에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담임선생님은 다수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수업 시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협력교사 선생님이 함께 지원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수업 중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다른 한 분의 선생님이 집중 지원해 줌으로써 학습의 지원을 받고 있어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와룡산 구곡 이야기입니다. 와룡산 구곡은 근대 인물인 하감 신성섭 선생이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입니다. 와룡산은 달서구 성서와 달성군 다사읍에 걸쳐 있는 산으로 북쪽으로 금호강에 맞닿아 위치해 있습니다. 산의 용머리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금호강 너머 사수동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금호강을 따라 서재와 세천산업단지 일대가 한눈에 조망됩니다. 와룡산 구곡은 제1곡 사수에서 시작해 금호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서 제9곡 청천에서 끝나는 약 7.5km 구간으로 와룡산 구곡 9구비는 굳이 배를 타거나 일일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와룡산 용머리 정상에 오르면 구곡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 기론을 학문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들이 구곡을 설정해 이름을 지어주고 또 시로 읊어주지 않았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경관을 지녔다 해도 세상에 오랫동안 널리 알려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4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
휴대용 유모차 및 젖병 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해피 육아용품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피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첫째 아이 출산 가정 중 출산 축하금 및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20만 원 이내의 육아용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출생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부모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출생한 첫째부터 지원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격 확인 등을 통해 신청 다음 달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휴대용 유모차나 젖병 소독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직접 또는 택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편 지원 물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산후조리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휴대용 유모차와 젖병 소독기로 선정했습니다. 달서구는 내년 2월까지 대학가 주변 청소 취약 지역 정비를 위해 대학생 청결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과 함께 단속에 참여하고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신당동은 3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2020년 달서구 관내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 발생 최다 지역이며 연령대별 쓰레기 불법 투기 가태료 부과 건수가 많은 20에서 30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대학생 스스로 불법 투기 단속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실천의식 확산을 목적으로 대학생 청결지킴이 봉사단을 구성 운영합니다. 봉사단은 개별 참여자 7명과 단체 참여자 20여 명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참여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 2회 일요일과 평일에 활동하며 계명 카리타스 봉사센터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활동합니다. 봉사단원들은 불법 투기 단속반과 함께 단속 보조 활동과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대학생 청결지킴이 봉사단 활동을 통해 대학생 스스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지각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전파로 대학가 불법 투기 개선으로 깨끗한 골목길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7일 자원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현풍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이불빨래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를 주관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달성청년회의소와 연계해 현풍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10세대의 이불빨래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1월 말까지 월 2회 각 읍면의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빨래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기관과 동반관계 구축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자원봉사에 참여한 JCI 달성청년회의소는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 민간단체로 2010년 달성군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해 헌혈 캠페인과 환경 정화 활동, 손 소독제 및 마스크 기탁 등 현재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는 19일 성서공단 호림 내거리 동편에 위치한 대성에너지 성서 수소충전소에서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소방안전협의회 개최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협의회 구성 운영과 소방안전점검 추진, 화재 진압 대책 전파 등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에
수소 충전소 2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준영 소방장은 대구 제1호 수소 충전소가 강서소방서 관내에 설치된 것에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늘어나는 수소 충전소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대구 중구에 살고 있는 강정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설이 다가와가지고 강정을 만드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거 나 하나만 주면 안 되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길로부터 동네 아주 어렵고 힘든 세대를 제가 좀 찾았습니다. 국을거리도 조금만 더 사면 한 그릇 끓이가 갖다 드릴 수 있고, 생선을 사도 한 토막만 더 사면은 갖다 드릴 수가 있고, 한두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시작했었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도 봉사활동을 했었고, 지향군인의 여성에서도 좀 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지금 현재 시간은 한 13,0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냥 저 손길이 닿고 그분들 얼굴 보고 또 말도 한 번씩 말벗도 되고 이러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어려운 데가 나와요. 어려운 것만 자꾸 부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또 여기도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또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일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내가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또 나보다 더 좀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정말 지팡이가 되어주면은 정말 좋겠고요. 하다 보면은 상대도 또 즐겁고 좋고 내 마음도 정말 기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봉사를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삼아 한번 봉사를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할 거예요. 봉사를 할 때만 있으면은 갑니다.
니다